네, 안녕하세요. 제8회 KR 크레딧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등급 변동 내역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주간 등급 변동은 카카오뱅크의 신용등급 상향 외에는 없었습니다. 신규 평가는 TYM 한계사의 ICR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카오뱅크는 작년 10월 ICR 최초 평가 당시에 AA 제로 긍정적 전망이 부여되었었는데요. 약 1년 만에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신규 평가 당시에 사업 영역 확대 추이,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의 경쟁 환경 변화,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등급 상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등 사업 안정성 강화와 실적 개선세가 반영되었습니다. 우측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피어들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는 선두지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총 여신 규모 또한 상위권 지방은행에 이르는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서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리스트를 보아하니 특히 이슈 리포트가 많이 발간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평가와 그룹 분석 리포트 발간이 마무리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이슈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넷째 주에는 자동차 부품, 중국 금융기관, 한미 금리 전망, 건설업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9월 마지막 주에는 2차 전지, 온라인 유통, LNG 발전에 대한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셜 코멘트도 많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 매크로 이슈에 대한 KR 시각을 업데이트한 코멘트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하나그룹의 대조양 인수 코멘트가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지난 9월 20일 KR 웹세미나에서도 소개했었던 그 건설업 부동산 PF 이슈 리포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 그래도 시장에서 몇 주째 질문이 이어지고 있던 건설업 부동산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대한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KR이 평가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를 사업 유형, 지역, 건축물 용도, 사업 단계, 유동성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하여 산출한 조정 PF 우발 채무를 산출을 하고 이에 따른 위험 수준을 판단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조정된 우발채무 수치에서는 미착공 사업장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연구원께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브릿지론의 본 PF 차원 리스크와 위험 지역에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리스크를 더 보수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개별 업체 평가할 때 종합의견에 표기하는 우발채무 부담을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담을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채무인수하고 자금보충까지 앞으로 폭넓게 포함된다고 하니까 위험 수준을 보다 더 선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른 이슈 리포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이 외에도 총 6개의 이슈 리포트들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한 장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리포트에서는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따른 부품 분별 영향 정도를 정리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중국 금융기관 구조조정 리포트에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내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금리 전망 리포트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서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전망치를 직전 보고서 대비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셨습니다. 2차 전지 리포트에서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3사의 신용평가 시 평가 요소들을 검토하였고요. 또 이커머스 리포트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계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NG 발전 리포트에서는 SK 포스코 LG그룹의 LNG 사업 동향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네, 보안이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들로 작성이 되었네요. 네, 최근 아무래도 그 시장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 보시기에 여유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꼭 일독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주요 스페셜 코멘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한 시각을 업데이트한 코멘트인데요.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이 큰 이슈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을 필두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기업본부에서는 올 초부터 여러 대외 변수에 대한 자료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업종별 영향 리포트도 냈었죠. 이번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소제목으로 환율에 대한 시각까지 분석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심이 높았던 하나그룹의 대조양 인수 리포트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금액은 총 2조 원, 하나그룹의 주요 방산 및 발전 계열사들이 인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하나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과거부터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용도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수자금에 따른 재무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주요 인수 주체 기업들의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그룹 관련해서는 앞으로 인수 진행 절차와 사업적 시너지 효과 발현 여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접수됐던 주요 질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코리아 세븐에 대한 질이 있었는데요. 타사는 등급 전망 부정적, KR은 안정적 전망 부여하고 있어서 등급 전망 스플릿이 발생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KR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담당 연구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은 수익성 개선 여부, 미니스톱 점포의 원활한 브랜드 전환 여부,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 등을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평가 종합 의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룹 관련 질문에서는 하나그룹의 대조양 인수와 롯데그룹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드린 코멘트에서 견해를 정리하였고요. 또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22일 진행한 그룹 분석 세미나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주력 계열사들에 대해서 중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주력 계열사들의 자체 신용도와 그룹 내 비중 등을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들이 매주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건설업과 캐피탈업 관련 질문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그 9월 21일 날 진행됐던 저희 KR 건설 및 캐피탈 세미나 영상이 당사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공사채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난주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 중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강원도의 출자 기관으로서 강원도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의 향방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KR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20여 개의 지방개발공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개발공사들의 신용평가 시 지자체의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법적 및 제도적 위상, 국민경제상 중요도, 명시적 지원 조항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건은 강원도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기한이익 상실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타 공기업들의 신용도 판단과는 무관한 이벤트인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